추석이 지나고 19일 큰 게 터진다 이런 이야기가 그동안 쭉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뉴스토마토가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한 것을 또 보도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예고가 됐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뉴스토마토가 이와 관련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혹을 뒷받침할 이 여러의 음성 파일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음성 파일은 MC로 그동안 MC로 불려왔던 명태균 씨입니다. 이 사람은 창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경남 전역까지 영향권을 넓힌 사람이고 또 중앙으로까지 그의 입김이 확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역술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브로커다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녹음 파일을 보면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그러니까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당시죠. 5월 9일 오전 10시 19분에 이모 씨와 이 씨와의 통화에서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 가지고 뭐 따졌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이런 내용이 이 녹취록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외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네. 명태균 씨는 이 해당 통화에서 당시 윤핵관으로 불렸던 국회의원 2명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하도록 당 공천위에 압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명 씨가 이를 뒤집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명태균 씨의 말대로 당시 2022년 창원 의창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 청와대가 아니지 용산에 윤 대통령 내외하고 다 그 명태균 씨하고 이리저리 해서 김영선으로 다 공천이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람은 이 김영선 의원은 창원 이런 데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역구가 경기도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갑자기 재보궐선 22년 재보궐선거에 창원 의창에다가 꽂아 넣은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가까웠던 그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D 씨는 명 씨가 대통령과 통화한 통화 파일을 자신한테 들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 씨가 과시하려고 통화 녹음 파일을 스피커폰으로 여기저기에 들려줬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영상과 다 통화를 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22대 총선 그러니까 올해 4월 총선에서도 명 씨는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 사실 배제된 사실을 명 씨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해 갑으로 지역구 변경을 주도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녹음 파일에서요. 그때 이미 이제 각 매체에서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으로 결정됐다. 뭐 이런 내용이 막 이렇게 출마 선언 결정된 건 아니죠 당시에 출마 선언 보도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김영선 의원은 경선 기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이 사실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월 26일에 또 이 씨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 됐다. 끝난 지 오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녹음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이렇게 이제 팽 당하면서 막 수족 물도 막 먹고 그랬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갑자기 뭐 가가지고 노량진 시장 가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 수조에 있는 물 퍼 마시면서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절박했던 그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22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하고 A 의원, 이 사람이 지리산 7불사에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지리산 7불사에서 만나서 야, 그러면 용산이 공천에 개입했다, 이런 것을 폭로하겠다, 이런 것을 폭로 기자회견 하는 것을 서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한테 나 1번 줘, 비례대표 1번 주면 내가 폭로해 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하고 개혁신당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가 됐던 겁니다. 물론 개혁신당이 이것을 거부하면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가는 것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이거 당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이준석도 뭐 이게 뭐 참 뜬금없다. 뜬금없이 김영선에게 비례대표 1번 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 당시 공관위원장도 안 된다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7불사에서 이렇게 그 공천 개입 폭로, 이것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에게, 당시 대표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석한 사람들도 이것을 함께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이 내용을 캡처본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이걸 폭로를 할 수 있게, 그런 조건으로 나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주라 라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참 좋긴 좋아요. 뭐 이렇게 폭로하고 서로 금방 자기 편이었는데 이걸 막 폭로하고 이러면 개혁신당, 그 다른 쪽에 1번 달라라고 거래를 하고 참 더럽고, 참 더럽진 않죠.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뉴스토마토가 오늘 4개 면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의혹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는 않았죠. 이준석 의원으로부터 이것을 뭐 확보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한 걸 보면 나중에 또 공개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이걸 그 기사를 썼던 박현광 뉴스토마토 기자가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뭐 자기 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죠. 뉴스토마토에서요 운영하는 그 채널에 나와서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서 기사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박현광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가지고 있지 않나? 더 센 걸 가지고 있지 않나? 혹은 텔레그램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직 남아있는 취재 포인트, 또 보도할 거리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뉴스토마토에서 이것을 보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견을 했죠. 뉴스토마토가 흘러다니는 풍문만 가지고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뉴스토마토는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꺼내놓기 시작한 거죠. 오늘 아침 보도가 두 번째 보도니까 박영광 기자의 말대로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보도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은 참 많이 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언론들이 별로 받아쓰지는 않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아쉬운 점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절대 감춰져 그대로 갈 수는 없다.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바로 스모킹 건이 되어서 윤석열 탄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12일입니까? 13일입니까? 이때 뭐 갤럽에서 발표했던 걸 보면 20%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참패 직후보다 더 낮습니다. 그때는 21%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서 사설을 통해서 이걸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통절한 자성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수 언론에서 직격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 윤 정부의 관리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도 없이 김건희가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1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상황도 우려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약 1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국정 동력에는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다 그래 왔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개혁을 하겠다라고 4대 개혁을 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당연히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단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고 할 만한 능력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인 거죠. 중앙일보도 국정쇄신 더는 외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 20%라는 사설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붕괴 직전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선일보는 왜 민심이 떠나고 있는지 통절한 자성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랬고 중앙일보는 김여사 문제 해법을 포함해서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진정한 성찰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진정한 성찰을 할 생각이 없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실 뺑뺑이는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정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급의료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대통령실도 남은 의료진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큰 혼잡은 없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정부죠. 보건복지부도 지금 뭐 거의 정신이 나갔어. 대통령실이야 원래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날마다 하고 있는 집단이니까 그렇다 치고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반보건복지부야. 이놈의 정부는 모두 다 앞에다 반 붙여야 돼. 반고용부고 반국토부고 반환경부야. 이게 이 정부의 모습인 겁니다. 이래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청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에서 15일에 손가락 절단 환자, 이 사람이 발생 2시간이 지난 뒤에 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고요. 대전에서는 복부에 30cm 크기의 자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6곳이 넘는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 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러니까 이걸 미친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 정부가 소방대원들의 입틀막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소방대원들은 언론 인터뷰 하지 마라. 그리고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제복을 입지 마라. 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틀막 한다고 응급실 뺑뺑이가 감춰질 일입니까? 이건 군사정권에서도 군사정권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이나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이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이렇게 정부가 응급실 대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동안에 국민들은 더더욱 불안한 것입니다. 응급실 대란, 의료 대란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기는커녕 오늘 체코로 갔지 않습니까? 체코를 또 뭐하러 갑니까? 무슨 원자력 수주하러 갔다 그러는데 대통령이 가면 될 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야 돼. 용산에 한남동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지금 마누라 여행시키러 나간 거 아닙니까? 이 양반의 꿈은 내가 보니까 대통령 재임기간에 100곳을 들리는 것인 것 같아. 이렇게 시간만 나면 막 나갑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여기저기 막 쫓아다녀. 경찰, 소방, 또 의료기관 이런 데 막 다니던데 지지율이 20%를 찍고 있고 실제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박수 받습니까? 다 뒤에서 욕해 손가락질하고. 그런 내용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가서 헬렐레 해가지고 좋다고 돌아다니면 아이고 참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오늘 아침에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했죠. 여기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으로
기이한 추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건희의 행보에 대해서는 기괴한 보여주기 쇼다 그래서 참으로 기괴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특히 뉴스토마토가 밝힌 그 내용과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또 추가가 됐다 이러면서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지역사랑 상품권법 이것을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든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최상병 특검법은 뭐 말이 뭐합니까? 1년이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다. 정말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이거야말로 민생법안 아닙니까? 이런 거 통과시켜서 우리 경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몫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란 덕담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의료대란 걱정에 아프지 마세요란 가슴 아픈 명절 인사가 유행하고 배추 한 포기 2만 원, 시금치 한 단 10,000원 하는 거짓말 같은 물가에 9월인데도 폭염주의보에 열대야까지 이어진 역사상 가장 더웠던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참 기이한 추석이었습니다. 2024년 추석 민심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물가 폭탄의 내수 침체로 먹고 살기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든데 상상도 못한 의료 대란에 응급실 뺑뺑이까지 겹쳐서 아플까봐 다칠까봐 몸을 최대한 사려야 되는 현실이 말 그대로 생지옥 같다는 아우성이 넘쳐났습니다. 화라산 같은 분노는 하나같이 대통령 부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의 VIP 노름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통치자 흉내 마포대교 순찰, 천하태평 추석 인사에 이어 15일엔 또다시 혼자서 장애 아동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곤 1도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당에서조차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사과 없는 일방적인 대외 활동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겠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갤럽 기준 20%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범죄 의혹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대외 활동도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 사는 생존에 대한 불안까지 떠안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통령 부부는 오늘 또 출국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패가 몰고 올 엄청난 고통을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 해지하길 바랍니다.